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추복일 편집인입니다. 오늘도 정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이 연일 중국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날 미국 시간인데요,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가 발원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난 2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내가 이번 대선에서 지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중국발 코로나 확산이 그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초기 코로나 피해를 감추면서 미국의 코로나를 퍼뜨려 가지고 자신을 위기에 빠뜨렸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29일 날 미 박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대유행이 어떻게 중국 밖으로 나와서 세계로 퍼졌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중국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엄청난 고통과 인명 손실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해 왔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이 인간 간의 감염을 보도하지 않고 은폐를 해가지고 확산을 키웠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도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건수를 실제보다 5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발표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우한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의 시신 화장 건수를 바탕으로 이 중국이 거짓 발표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 시민들을 타겟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뉴욕타임스 같은 미국 언론이 2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3월 중순 미국인 수백만 명의 휴대전화하고 소셜미디어에 이런 내용이 퍼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역을 봉쇄하려 한다, 이런 메시지가 전송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걸 말합니다. 폭동을 막을 병력을 확보하면 곧바로 봉쇄 조치를 발표할 것이고 전날 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에게 오늘 명령을 기다리라, 이런 전화가 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직접 나서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밝힌 다음에야 진화가 됐는데요. 이 가짜 뉴스의 배경에 중국 요원들이 가짜 뉴스 확산에 개입했고 메시지 전송에 새로운 기술이 사용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SNS에 가짜 계정을 만든 다음에 팔로우 수가 많은 사용자들한테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해 가지고 퍼뜨리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건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방법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현재 미국 정보당국은 스파이로 의심되는 중국 외교관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한 코로나를 기화로 이렇게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맹비난을 쏟아내니까 중국은 트럼프가 재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耿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피해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과학에 근거한 사실과 국제사회의 견해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적이라는 거죠. 이 耿샹 대변인은 이어서 2009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플루가 전 세계로 확산해가지고 거의 20만 명이 숨졌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미국의 책임지라고 한 그런 데가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1980년대 에이즈가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후시진 황구시보 편집인도요, 30일 날 이 황구시보 영문판이죠, 글로벌 타임스에 낸 칼럼에서 트럼프는 코로나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중국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간에 국민이 그렇게 많이 코로나로 죽었는데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잠이 오느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중국은 특히 반중국 대열의 선두에 서 있는 폼페이오 장관을 향해서 거의 매일 인간이길 포기했다, 이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지난 27일 날
사설을 통해서 폼페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적이다 그랬어요. 입을 다물고 여론에 귀 기울이라 이런 말도 했고요. 30일은 독성 외교를 발산하는 폼페이오가 얼마나 갈지 두고 보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28일 날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데요. 신앤 램보의 이 국제평론을 통해서 폼페이오가 코로나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중국과 대립하는 등 이런 4가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인간의 최저 기준마저 깨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홍콩 명보는 폼페이오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에 중국이 가장 미워하는 미국 관리가 됐다. 이런 말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난 3월 13일 날 플로리다주 머만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가 이 플로리다 주민 4명을 대표해가지고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중국 유생부, 그리고 민정부, 후베이 성정부, 우한 시정부 등이 이 코로나 상황을 은폐해가지고 미국민의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다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이 소송은 이미 5천여 명이 참가를 한 집단 소송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질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 소송의 초점이 중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유엔이 조사에 나서야 되고 중국에 배상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말하는 대로 2009년의 신종플루라든지 에이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의 노벨 의학상 수상자이고요.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도 4년 넘게 근무한 바 있었던 타스코 혼조 박사,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른바 세균 실험 테러라고 주장한 셈인데요. 혼조 박사는 자신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노벨상을 철회도 좋다라고 장담까지 했습니다. 영국의 헨리 잭슨 학회도 중국이 초기에 신종 코로나 정보를 은폐하지 않았다면 세계가 지금같이 비참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국제보건규약, 그러니까 IHR을 위반해가지고 코로나 전파에 책임이 있으니까 중국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이 G7이 입은 손실만 3조 9,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815조 3,600억 원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중국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독일의 주요 언론인데요. 빌트도 15일 날 중국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1900년 경자년에 서구 열강에 대항하는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실패로 끝나면서 청나라가 영국과 미국, 러시아, 독일, 일본 같은 11개 나라에 4억 5천만 냥의 배상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이걸 경자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는 제2의 경자배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사태는 종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그 이유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한 코로나로 불리는 이번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누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나,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이런 공세로 확대되면서 중국을 향한 손해배상 청구가 물밀듯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통계 조작을 부각해서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중국의 고립화 사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붕괴는 물론이고 중국몽까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의 반중국 정서가 심해질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족주의 정서도 점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흐름은 중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 같이 갈 수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책임론과 가짜뉴스 개입설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미중 간의 신경전이 안보와 무역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선에는 이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깃발을 들었죠.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8일 중국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중국 통신업체 하웨이 사용을 재고하라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일 날 남중국해 해상에서 베트남 어선이 침몰한 사건을 두고 중국 해양감시선이 고의로 어선을 침몰시켰다는 베트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런 성명을 내섰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 마무리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도 불투명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중 간의 충돌은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다시 미중 간 타협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충격파를 중국에 대한 비난으로 메꾸려고 할 것이고요. 미국인들의 대중국 손해배상 청구라는 카드를 통해서 반중국 정서를 폭발시키도록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희석시키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미국 외에도 이런 미국인들의 정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미국 시민들에게 중국 정부를 고소할 권리를 주는 법안도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 그러면 될수록, 심해질수록 이 가운데 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자칫하다간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다 버림받고 또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는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최악의 국면 진입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중 간 빅2 사회에서 어떻게 균형 있는 생존을 해 나갈지, 그리고 북한 김정은 변수까지 겹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져야 되고 북한 변수에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 반대로만 가니까 그 불투명한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 지금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